위키 뭐야?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그 오랜 시리즈만큼 수많은 건담들이 있었지만요, 그 많은 건담들 중에서도 진짜 천사와도 같은 날개를 지닌 아름다운 건담, 일명 천사건담이라는 별명을 지닌 윙건담 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에 따라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극장판 신규동전기 건담 윙 앤드리스 와시에 등장했던 주인공 기체, TV판 애니메이션 후반부에 등장했던 윙건담 제로의 극장판 리디자인 버전입니다. 꽃미남 5인방, 아이돌스러운 주인공 설정에다가요, 건담의 진짜 날개라고? 한때는 우주세기 근본론자들에게 엄청나게 까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비우주세기 작품들에 대한 팬들의 평가가 바뀌면서 또 그 중에서도 이 윙제로 특유의 디자인에 매료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수많은 건담 중에서도 이 윙건담 제로 당당히 인기 4천왕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트윈버스터 라이플의 무식한 파괴력과 미래를 예지하는 제로 시스템, 극중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방어력 등등 건담계의 최강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담이기도 하죠. 물론 최강 1등은 항상 정해져 있지만요. 아무튼 그런 윙건담 제로 프라모델, 피규어, 관련 상품 중에서도요,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 바로 건담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컴포짓 윙건담 제로의 재판, 아니 신버전 메탈 컴포짓 윙건담 제로 노블 컬러. 정말 이름처럼 노블한 제품일지 어떨지 오늘 샅샅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받는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카톤, 후원의 박스 따위는 어서 열어버리도록 하죠. 박스 아트는요, 이렇게 세로로 윙건담 제로의 제품 이미지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그 전설 아닌 레전드 MG 첫 버전을 연상케 하기도 하죠. 기존 작품과 비교해보면요, 배경의 컬러 톤이 조금 바뀌었고 메인 윙건담 포즈가 달라졌습니다. 캐치로는 이 포즈가 더 좋아요. 윙건담의 기체 코드와 기체명 부분은 이렇게 메탈릭으로 각인하고 있고요, 측면은 양쪽으로 이 상태에서 막 돌아가는 맷병기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쓰는 모습, 여기도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메탈릭 각인은 동일. 뒷면에서는 이 제로 모드 연출과 또 이 제품의 여러 연출 컷들을 기존 박스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 리뉴얼이라기엔 비슷하고 재판이라기엔 좀 많이 바뀌었다 라는 인상이에요.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 구성은 윙건담 본체, 윙건담의 아이덴티티인 이 화려한 날개가 주익, 또 부익이 각각 한 쌍씩 들어있고요, 빔삽의 클리어 파츠, 실드, 또 윙건담의 아이덴티티 두 번째 트윈버스터 라이플, 또 코믹스 패자들의 영광에서 등장했던 멜서츠베르크가 총 6개, 스탠드, 기타 손파츠를 비롯해 다양한 연결용 부속 파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본체에 날개만 끼워주면 기본 구성은 완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름처럼 노블한가 안한가, 살만한가 아닌가 얘 얘기부터 시작하자면요,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결론은 만약에 기존 메탈 컴포지 윙제로가 이미 있었다 라면은 패스,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없었다면 지금 오리지널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 노블 컬러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래 오리지널에서 구성이 추가되었다거나 색이 좀 바뀌었다거나 마킹이 달라졌다던가 하는 것은 진짜 거의 없는 것이 이 노블 버전입니다. 그냥 펄 느낌의 그 반짝임이 있던 페인팅을 무광으로 마감한 거죠. 사실 이 무광도 취향 차이인 것이지 펄 페인팅을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면 이 무광이 기본 컬러였고 오리지널이 스페셜 컬러였다 라고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을 거예요. 신작들도 무광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취향 차이인데, 개취로는 무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메탈 컴포지 앞에 붙은 타이틀, 본래 예전부터 무광이 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블 버전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제품 설명처럼 디자이너 카토키 하지메가 새롭게 해석한 이 채색살,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했다 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냥 깔끔하고 이쁘다. 광택 외에 오리지널과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이 허리 그레이 포인트 디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 반다이 완성품 QC. 꼼꼼히 체크해야죠. 머리, 어깨, 흉부, 골반과 다리까지. 그리고 뒤쪽도. 날개도 한번 꼼꼼히 봅니다. 일단 저는 이 제품 페인팅적으로 문제는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운이 또 좋은 편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라면 아마 다른 분들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다만 이 시리즈가 허리가 약간 뒤틀림, 또 뿔이 좀 비뚤어졌다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 제품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고질병이다 싶습니다. 데스 사이즈는 좀 나아지려나? 자, 메탈 컴포짓 윙건담 제로. 어쨌든 이 제품 정말 많은 분들께 윙건담 피규어 프라모델 중에서 끝판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1번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세련된 프로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윙건담 제로 오리지널 디자인 자체가 바로 메카닉 디자이너 카토키 하지메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토키 하지메의 디자인이 매력적인 픽스 시리즈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게 진짜 근본이다 오리지널리티까지 동시에 갖춘 제품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원화 프로포션, 그 당시만 해도 세련되었던 특유의 긴 다리와 짧은 몸통, 그 비율을 제대로 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여기에 디테일이 잔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디테일이 끝판왕 두 번째 이유인데요. 팔다리에서 장갑의 분할, 또 그것을 투톤 페인팅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체감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 조금 더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이 유려한 여성적인 디자인 속에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톤 페인팅과 이 바디 전체적으로 새겨진 섬세한 마킹들 덕분에 큰 틀의 색상 자체는 화이트, 블루, 옐로우 다채롭진 않지만요. 그러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꽉 찬 인상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끝판왕의 이유 세 번째는요. 입체화를 위한 이 제품만의 새로운 그리고 완성도 높은 해석입니다. 이를테면 이름답게 가장 중요한 이 날개 디자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날개가 또 한편으로 약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플라스틱으로 재현을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하고 볼륨감도 부족하고 특히 날개 안쪽이 너무 썰렁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날개 전체적으로 풍성한 디자인 그리고 영리한 분할과 내부까지 꽉 채우고 있는 재해석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깃털은 아니고요. 나름 설정도 붙어있는 만큼 이런 볼륨감과 가동 이런 부분들이 날개의 존재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본체에서도 여러 분할과 일부 장갑의 슬라이드가 연출하는 제로모드, 이 역시도 이 제품만의 디테일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매력적인 기믹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률을 보면요, 그 뭐랄까 적재적소의 가동률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헤드는 이렇게 위, 아래 움직일 수 있고요. 얼굴 회전은 이렇게 회전할 때 생각보다 이 어깨의 캐논 파츠가 거슬리지 않습니다. 팔은 어깨 장갑과 팔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서 회전, 또 하박에서도 별도 회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목에도 가동 포인트가 있고요. 팔은 이중관절로 꽤 큰 폭으로 꺾이고 위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팔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겨드랑이 관절인데요. 앞으로 꽤나 크게 90도 방향으로 뻗어나오면서 안쪽으로 팔을 쉽게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윙제로의 시그니처 포즈 중 하나인 그 트윈버스터 라이플 발사 포즈 재현을 위해 준비된 기믹이죠. 허리 가동은 좌우는 좀 제한적인데요. 아래로는 꽤 꺾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이 포즈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하체는 스커트 살짝 올리고 또 사이드 스커트를 이렇게 90도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꺾어보면 좌우로는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생긴 것 비하면 좀 덜 벌어진다. 대신 골반에 재미있는 기믹이 있는데요. 이 다리 자체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이 무릎 분할이 각각 벌어지면서 적당히 큰 폭으로 꺾을 수 있죠. 잘 보시면 미세하게 허벅지 슬라이드 가동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목 좌우는 좀 제한적이고요. 앞뒤로는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이 부분 역시도 움직임도 움직임이지만 이 네오버드 형태 변형을 위한 필수적인 가동이기도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즈, 중요한 변형 기믹을 재현하기 위한 가동폭의 확보가 눈에 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가동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당연히 메탈 브랜드인 만큼 가동 부위의 관절 역시도요, 메탈로 세팅이 튼튼하게 들어있어서 만질 때 느낌도 좋고 특히 하체와 무릎은 낙지가 쉽게 올 일은 없겠다 싶어요. 기타 날개 역시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주익, 이 연결 부위를 통해서 다양하게 돌리고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개 자체가 분할해서 또 각각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날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요. 이 부분의 깃털은 슬라이드로 꺼냈다 뺐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려한 이 윙제로를 더 화려하게 DP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무장은 기본적으로 어깨에 머신 캐논, 빔사벨은 이렇게 자루를 날개에서 뽑아서 클리어 파츠를 연결해서 연출을 할 수 있고요. 윙건담 제로의 시그니처 무기 트윈버스터 라이플, 보기엔 얼핏 하이메가 런처 비슷해 보이지만 스페이스 콜로니를 한방에 격침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죠. 이건 이렇게 양쪽으로 제가 게임에서 즐겼었던 롤링 트윈버스터 라이플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또 모아서 집중 사격 모드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플 자체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도 큰 무리 없고, 또 세심하게 이걸 다시 지지해주는 클리어 파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6개 꼭 드라군같이 생긴 멜서치베르크, 이건 개별로 들어줄 수도, 또 셋씩 묶어서 드라이츠베르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6개를 모두 묶거나 또 실드 혹은 트윈버스터 라이플이랑 합쳐서 더 강력한 공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등 뒤로 거치를 해주면 DP의 풍성함을 더해줄 수도 있죠. 기타 또 여러가지로 갖고 놀 수 있는 모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기권 돌입 모드, 날개로 이렇게 전신을 보호하는 형태죠. 이건 뭐 평범하고, 추가된 제로 모드가 매력적입니다. 뭐 유니콘 건담 영향이 아니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지만요, 뉴건담 제품화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그 일부 장갑들이 슬라이드 되면서 내부 디테일을 노출하는 기믹이죠. 이 제로 모드의 변형은요, 일단 뺨의 파츠를 정경으로 바꿔주고 어깨를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또 이쪽도 만져주고 팔 부분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은요, 먼저 여길 아래로 내리고 이 위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여기도 연동돼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스커트는 사이드 스커트를 위로 전개, 또 프론트 스커트는 이렇게 벌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부분을 열어주고 발목까지 전개해주면 제로모드 완성.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요, 부분 이 내부 디테일이 보이면서 은근히 더 풍성해진 느낌을 줍니다. 디스플레이 할 때 이쪽이 좀 더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고속 비행 형태인 네오버드로의 변형. 이 변형이 TV판에서는 자주 등장했지만요, 그리고 원래 윙제로 이 앤드리스 왈츠 버전도 가능한 기능이 있지만 극장판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고 하죠. 실상은 다리 꺾고 방패 뒤집어 쓴 뒤 날개로 가렸다 느낌이 없지 않지만요, 뭐 아무튼 옵션이 하나 더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메탈 컴포지 윙제로 기본적으로 좋은 제품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이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윙제로라는 근본적인 디자인 요소 때문에 한계가 되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관절 짱짱하고 가동도 양호하고 좋은데 만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뾰족뾰족하고 날개까지 또 이렇게 달고 있는데 날개도 또 막 가동을 하다 보니까 또 흰색이잖아요. 뭔가 만질 때 자칫 부서질까, 특히 이번에 노블 컬러는 무광이다 보니까 때라도 타지 않을까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무게중심도 좀 불안불안하고요, 발도 작아서 접지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 양호하고 관절도 튼튼한데 만지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다 라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또 다른 단점은 작은 고추값을, 아니 비싸네. 기본적으로 타맛이 한정 제품이고요, 기대를 뛰어넘은 완성도 덕분에 출시 후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꽤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 노블 컬러 버전은 거기서 기본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윙건담 1:100 스케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기체이다 보니까 왠지 더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50만원, 60만원 그 시절에 구입했던 분이라면 더더욱 아쉬움이 있을 거다. 지금은 그보다 좀 많이 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긴 작다. CCS 소이즈 파이팅!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그리고 최종 점수까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건담 픽스 피겨레이션 메탈 컴포짓 윙건담 제로 앤드리스 왈츠 노블 컬러 버전.
길기도 길다. 처음에 메탈 컴포짓 시리즈로 공개했던 이 윙건담 제로는요, 기대 이상의 완성도로 그동안 뭔가 나사 빠진 모양새를 자주 보여주었던 메탈 컴포짓 시리즈, 메탈 컴포짓은 메탈 빌드보다 별로야 였던 세간의 인식을 바로 뒤엎을 정도의 임팩트를 주면서 인기 제품으로 등극했던 바 있습니다. 아니 그냥 윙건담 제로 중에서는 역대급 오브 역대급이다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 전설적인 제품의 노블 컬러 버전이지만 한 95% 정도 재판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즉, 있는 분들은 굳이 다시 사지 않아도 되는, 다만 신규 유저라면 고민하지 않고 이 제품을 선택해도 좋을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의 수많은 장점 그리고 몇몇 단점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피규어. 만약 아직까지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던 건담의 팬이라면, 윙건담 제로의 팬이라면 단연 추천합니다. 데스타일도 나오고 있으니까 가자!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0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